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이 전망하는 것보다 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번 부동산 시장 급락 상황과 또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블로그에 구독자분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올해 초에 쇼킹 부동산이 코스피 2700 상황에서 매수를 권해드렸죠.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215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저도 지금 통장 보기가, 계좌 보기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자, 그 구독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산 가격은 언제나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서 아파트 매수 권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추가 급락에 대한 경계감이 발생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 가치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하락장에 대한 바닥은요, 솔직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요즘 고점 대비 40% 전후의 하락세를 전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 전에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 전망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자, 저희가 올 초에 주식을 권해드렸을 때 보면요, 기준금리가 연 4회 인상 전망에서 7회 인상 전망으로 바뀌었을 때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통화 경로에 맞아 들어가고, 과거에 이런 사례를 봤더니 연 7회 정도 인상에도 주가는 올랐더라.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주식을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떻죠? 1.75%포인트 인상에서 3.75% 인상으로 바뀐 상황이죠. 그거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집값 하락 전망 마이너스 40%도 틀린 전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10년 전에요, 기준금리 겨우 5차례 올렸어요. 2%에서 3.25%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대세 부동산 하락기인 2012년, 2013년으로 이어졌는데, 자, 이번에 금리 인상한 거 보면요, 한국은행만요 1년 6개월 사이에 3%포인트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고, 또한 주택 가격 자체도 소득 대비 10년 전 버블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황이죠. 자, 과거보다 버블이 더 심했고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더 급격한 긴축을 맞이했기 때문에 과거 충격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례적인 속도로 제약적인 수준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고 대한민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속도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성장률 둔화, 물가 둔화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은 결국 금리 인하로 빠른 전환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래 저금리에 노출되어서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는요,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국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번 부동산 조정기는 과거와 다르다. 장기 대세 하락이 아닌 짧고 강력한 충격. 10년 전 부동산 시장이 긴 기간 동안 천천히 하락했던 것과 비하면은 현재 예상 충격은 역전세라는 따는 초기 급락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벌써 음마아파트가 고점 대비 한 25%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건 10년 전에 없던 일이었어요. 초장기부터 과거를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역전세라는 따는 상황인데, 이 역전세라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왜냐면 역전선안에 세 가지 조건 중 첫 번째가 바로 2년 전에 높은 전세 시대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산으로의 아파트 가격을 전망해 봤습니다. 아파트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조자까지도 이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요, 오르고 내리는 자산으로서의 역할 이전에 주거를 위한 필수재라는 부분이죠. 다른 자산과 다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없어도 살 수 있고 삼성전자 주식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파트 없이는 못 산다는 부분이죠. 특히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요,
본인 주택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주거 이동에 제한이 발생을 하죠. 보통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요, 부모의 영향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친구를 만들고요, 또한 자기 수준에 맞는 사교육을 대부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2년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 집주인이 이사를 원한다거나 또는 높은 수준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게 온 가족의 스트레스로 작용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주택을 사서 주거의 안정성을 쾌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한 필수재를 언제 구입해야 될까요? 사람들 언제 살까요? 대부분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사게 됩니다. 저금리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안 그래도 사는 사람 많은데, 와,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나도 집 사보자 하는 실수요자 매수까지 같이 증가를 해버리면서 집값이 껑충 뛰어 올라 버리죠. 자, 그러면은 집값이 2배 오르고 3배 오르면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는데, 이게 사는 사람이 왜 생긴다? 전세가 급등과 불안심리 확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 못 산다는 논리가 발생을 해요. 새로운 논리죠. 그러면서 집값이 고공행진할 때 매수하는 영끌러들이 생긴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럴 때 집을 마련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일단 집값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집값이 높은 만큼 많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뭘로 받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같이 집값이 하락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집값 하락 플러스 대출 이자 부담 증가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하우스푸라고 얘기했고 현재는 영끌러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동산 고점 이후에 항상 나오는 희생자들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은요, 무조건 반대로 사는 거예요. 쇼킹 부동산 모토가 거꾸로 투자하는 방송이죠. 주담대 금리가 5%가 넘고 내년에 되면 6%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집 사라고?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높은 금리에 맞게 주택 가격은 낮아지게 돼 있죠. 왜냐면은 수요자에 맞춰서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인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요, 집값은 상승할 것이고 대출 이자 부담은 경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요, 반대로 사야 되고요. 야, 이렇게 높은 금리에 집 어떻게 사냐는 곡소리가 나올 때 집을 사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시장 전망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자, 이번 10월 12일 날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3%로 맞추게 되면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된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2% 초반인데 3%면 분명히 높은 거 맞거든요. 게다가 현재 부동산 가격이 0.5% 수준에서 고점을 찍고 빠르게 조정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내년 1분기가 고점이거나 고점에 가까울 것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 힘들고 낮아질 압력이 커졌을 때 그럼 3%가 넘는 기준금리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집값이 바닥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 100명 모아놓고 100날 1000날 토론해도 안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면은 바닥을 잡을 수 있으면 누가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집급은 언제 마련한다? 자연스럽게 마련한다 말씀드렸죠. 본인 전세 만기 시점에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가족이 그 주거 환경에 만족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네? 자연스럽게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좀 낮아졌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초년생 소득에선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은 많은데 모아놓은 자산이 적은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분양이라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집값이 높을 때는요, 분양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가 6억이 나왔어요. 그럼 시세책 딱 봐도 4억 나오잖아요. 최악 결과 어떻게 나오죠? 만점 나오죠. 4인 가족 만점 수준이 69점 나온단 말입니다. 경쟁률 100대를 나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 시기에는요, 주변 시세가 10억에서 7억을 뚝 떨어졌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6억 분양가 책정했는데 이거 사람들이 분양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남들이 청약 안 넣을 때 본인의 능력 맞는 집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3년 동안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내 집 마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바닥이 언제냐가 아니라 이번에 이례적인 수준의 강한 충격이 왔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 내 집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주변의 무주택자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을 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노리셔라. 개인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전세, 월세 만기되는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